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구미에서 올라왔는데요. 간만에 서울 구경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SRT를 타고 내렸더니 교대역에 한 번에 오더라고요.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정된 시간에 끝내면 너무 짧으니까 한 10여 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영구 대표님 기조 강연 때 저랑 좀 컨셉이 비슷해서 조금 놀랐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그 제가 어릴 때 모습하고 요즘 이제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하는 이 교실의 모습이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의 모습이 교실에서는 가장 더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뭐 그 해당 차시의 그런 학습 목표라든지 학생들이 꼭 달성해야 되는 그런 학습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반면 이제 변화하는 시대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그 스마트 교육 혹은 요즘 뭐 대두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물론 갖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사 선택을 할 때 선생님이 알고 하는 것하고 그냥 무작정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상당히 좀 어떤 걸 이제 도입했을 때 효과가 반드시 있겠다는 몇 가지 확신이 드는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고려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런 대량 생산 체제에 맞춰서 우리가 뭐 읽고 쓰고 세마기에 대한 능력이 필요했던 우리 때의 그런 교실보다는 요즘은 어쨌든 우리 신다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21세기 학습자 역량과 관련된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어쨌든 애들끼리 뭐 의사소통하는 그리고 협업하는 그리고 뭐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을 키우는 활동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 속에서 이제 필요했던 그 SNS가 바로 이제 클래스팅이었습니다. 그 SNS라는 매체는 지금 선생님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특화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어쨌든 특정 그 교육 활동을 할 때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래스팅의 기능이 무엇일까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트렌드 분석을 한번 이렇게 구글에서 돌려보니 일단 플립러닝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런 세계적인 이 구글 트렌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좀 뭐 뉴스나 혹은 기사에서 등장하는 그런 워드의 그런 빈도를 좀 보여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정찬배 PD가 제작한 그 거꾸로 교실의 혁명인가요? 뭐 그 방송을 계기로 상당히 이제 자발적인 붐이 일어났지만 실제 그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트렌드를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확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클래스팅 같은 키워드도 상당히 좀 그 빈도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좀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이런 그 흐름이 우리 교실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 같다라는 확신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건 꼭 클래스팅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 이제 들으셨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뭘 배우는데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그 밴드나 혹은 이제 카카오톡에 비해서 이제 클래스팅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이제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동료 선생님들한테. 왜냐하면 그 유동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동학년 눈치가 좀 사실 좀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특히 이제 동학년 구성이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로만 되어 있는 학교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저희만 해도 이제 선배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학급 운영을 어떻게 이제 우리 그 매체를 뭘 활용할 건가 이렇게 이제 학기 초에 늘 얘기를 하면 그런 말씀 하시죠. 그냥 작년에 하던 해. 네,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하는데 한참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장점을 몇 가지를 이제 계속 동학년 선생님들 어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일단 그
알림장을 적을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출장이나 밖에 일이 있을 때도 이제 스마트폰을 향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알림장 적어서 하면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구미에서 근무하는데 구미는 이제 맞벌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 PC 기반의 그런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는 어머니들이 학교 이제 자녀가 와서 이제 어머니가 집에 와서 컴퓨터 켜서 확인하고 다시 물건 사러 나가고 이런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푸시로 딱 뜨잖아요.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반으로 사용이 잘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평을 서술식을 받아서 이제 그 문구를 보니까 준비물 사는 게 상당히 쉬워져서 뭐 만족한다라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좀 놀랐어요. 그 왜 인도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스승은 뭐 신 다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뭐 신은 뭐 이제 사람을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 스승은 인생을 가르친다라는 뜻에서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인도 속담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미국에서도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특정 주에서 이제 그 세금을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특정 학교 출신이 많은 거예요. 그 특정 학교 출신 중에 특정 선생님의 제자들이 유독 이제 그 부류에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을 잘 배울 수가 있고 반면 제가 좀 이렇게 이제 게으르거나 이렇게 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한 해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동학년을 설득을 해서 이제 클래스팅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플립러닝이라는 이런 그 교수법을 클래스팅 기반으로 이제 저는 활용을 했죠. 왜냐하면 그 영상 제작을 어쨌든 제가 해서 그 학생들한테 유튜브 검색해서 뭐 채널 선생님 뭐 팔로우해서 뭐 하면 힘들죠. 근데 단순히 이제 그 링크만 이제 어쨌든 그 클래스팅에 걸어주면 그 자료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나 혹은 학생들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수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기타 그런 시간이 어쨌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을 좀 확보해보자라는 고민을 해결해 준 게 이제 플립러닝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학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과의 특성상 여러 개가 뭐 물론 가능하긴 한데 하나를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전 영상도 이제 한 7, 8분으로 제작하는데 그것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그 코넬식 노트 정리를 해서 문제까지 풀고 오면 학습하는데 적어도 한 30분가량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게 2과목, 3과목이 늘어나면 요즘 학원 스케줄로도 바쁜 애들이 많은데 진짜 엄청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한 과목만 이제 제가 그 강의를 볼 수 있게 직접 제작을 해서 그리고 학교에 오면은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 수학이 꼭 해야 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걸 이제 애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역량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단점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지금 PDF 파일이 수학 같은 경우는 제공이 안 되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열제분기, 떡제분하는 열제분기로 이제 책을 싹 녹이면요. 안에 책들이 깔끔하게 착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디지털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이 많아서 이제 양면 스캐너 집에서 스캔할 수 있게. 이게 이제 한 단원씩 제가 스캔해서 늘 이제, 그래서 여기 아이패드 프로 작년에 나왔잖아요. 이것도 좀 돈이 있으니까 사서 스캐닝한 그 이미지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제 Explain Everything이라는 앱을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왜 이걸 택했냐면 수학은 애들이 책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PPT 파일을 만들거나 혹은 그냥 손으로 쓰면 별로 아이들이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교과서를 가지고 하니까 엄청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펜으로 필기하면서 그냥 제가 녹음하는 게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1, 2학기에서 100여 개 정도 영상 매일 이제 제가 2, 3일 전에 만들어서 이제 클래스팅 직접 올릴 수도 있는데 한 번씩 그 영상 재생 오류가 조금 몇 건 있어가지고 저는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제 링크를 클래스팅에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늘 아이들한테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 술을 먹다가도 이 영상 제작 생각 때문에 이제 집에 가야 되고 와이프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런 인간이 아닌데 왜 저럴까. 그러면서 이제 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 올리니까 수학 시간이 어쨌든 확장되는 거잖아요. 학습에 노출된 시간이 훨씬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좋은 점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이 이제 집에서 사전 영상 학습이 안 될 경우는 사실 수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플립러닝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디바이스가 저는 다행히 학교에 좀 비치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못 보고 온 애들은 어쨌든 아침 독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실 안에서의 활동은 이제 어제 선생님이 알려줬던 내용을 가지고 모둠별로 이렇게 문제 출제를 하고 이렇게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기나 각도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패드 들고 나가서 찍어와 하고 이제 한번 표시해봐 해서 클래스팅에 업로드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용 이제 앱을 활용해서 도형에 그런 돌리고 밀고 이런 활동을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했던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수의 계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하는 부분은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그 모든 4인 기준으로 문제 내고 90도 돌려서 친구가 낸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풀어보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내보고 이런 이제 활동을 계속 이제 한 거죠. 실제로 그 예전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 이게 좀 힘들어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중심의 활동도 하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거리 측정할 때 이렇게 개구리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진도가 조금 그 개인별 수준 차이가 나면은 이제 이런 그 수학 연산 앱이라고 현직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를 다 단원별로 이렇게 교육용 앱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준에 맞게 그냥 자기 학습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도 이제 수업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시간에 이렇게 일부분 배경 채우기 활동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대본 활동들 여러 가지만 해봤었고 요거는 1학기 마무리했던 활동입니다. 그 당시에 에코쿨러라고 해서 페트병 만들어서 이제 전기 안 들어오는 나라에 시원해진다 해서 이제 그걸 애들한테 이제 될까 안 될까 이제 던졌죠. 애들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자 해서 그때까지 배웠던 그 측정이라든지 나눗셈, 곱셈, 길이쟁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딱 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모둠별로 해보자 해서 페트병 1인당 몇 개씩 가져와서 잘라서 만들어서 창문에 붙여서 이제 측정까지 해봤죠. 결과는 전혀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안 들어와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이 인터넷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 시간 관련해서는 이제 올챙이 키우기가 있잖아요. 3학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챙이를 이제 많이 잡아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팅에 관찰 일지를 썼죠. 그래서 얘네들이 스스로 이제 찍어서 관찰 일지를 올리면서 이렇게 답글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클래스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물리적인 교실의 그 공간을 확장해 준다는 장점 분명히 있고 학생들끼리의 그런 의사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그래도 어쨌든 클래스팅을 활용한 그런 플립러닝에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재미있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중요한 건 이제 성취도 평가를 제가 이제 조금 반복 측정을 해봤거든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저랑 거의 이제 연배가 비슷한 남자 선생님 반의 평균을 이제 제가 한번 달라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하지만 이제 저희 반의 이런 그 점수 상승폭이 어쨌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연말에 이렇게 좀 측정이 되어서 제가 했던 활동들이 성적도 이제 어느 정도 향상을 해줬고 이제 또래들 간의 그런 그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수학을 좀 재미있게 했었다. 그리고 이제 학습하는 습관이 좀 늘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근데 여기 불만을 표시한 학부모님의 이야기는 이제 조금 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눈이 좀 부담이 된다든가 건강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우려를 해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연말에 제가 이제 애들 그 졸업식 날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답글로 이제 3학년 생활에 대한 학부모님의 이런 만족한 댓글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구성원 수가 이렇게 좀 학부모들 많이 엄마 아빠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만 보시면 되는데 아버지 왜 가입하시나 했더니 이제
클래스팅은 올리면 바로 실시간으로 푸시 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직장에서 보시고 어머니도 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올리는 편인데 한 2,000장 정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PC로 운영하는 그런 학급 SNS보다는 이 클래스팅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알림장도 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댓글로서 의견 피드백도 줄 수 있고 학습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운영을 이렇게 해본 결과 한 번 하신 분은 계속 이어서 하시지만 안 하신 분은 이제 계속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같이 동료들과 함께 이제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 그리고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급 홈페이지를 이제 링크를 클래스팅 이 주소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께 보내서 학급 홈페이지 클릭하면 클래스팅 학급으로 바로 이제 접속할 수 있도록 또 저희는 세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네, 강력히 클래스팅 추천해 드리고자 네, 그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